매주 금요일 이 시간은 연예 뉴스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연예할까요? 이 코너 함께할 두 분 모시겠습니다. 시사평론가 겸 영화배우 남태우 씨, 테나시아의 김아진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두 분과 말씀 나누기 전에 일부 인터뷰에서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를 이야기했는데요. 그 여론조사는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사흘간 전화조사원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됐고요. 95% 신뢰 수준의 표본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응답률 15%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고요. 자, 인기 아이돌 그룹 위너가 새 노래를 들고 컴백했다고 하는데 김아진 기자 직접 만나봤다고요? 네, 인터뷰를 하고 왔는데요. 약 8개월 만에 신곡을 또 발표를 해서 다녀왔습니다. 예. 위너가 요즘 대세죠? 네, 아시나요, 작가님도? 성민호. 네, 요즘 네. 예능 프로그램에서 굉장히 활약하고 있고, 노래도 요즘 그 릴리부터 지난해 내놓은 곡부터 굉장히 사랑받고 있습니다. 예. 이승훈 씨도 압니다. 어떻게 아세요? 와이프 폐가 팬입니다. 아, 정말요? 아니면 알 리가 없죠. 아, 네, 맞습니다. 예. 네. 자, 그런데 새 앨범 어떤 노래입니까? 네, 밀리언즈라는 싱글곡이고요. 굉장히 따뜻하고 청량감이 강한 노래인데요. 이 곡을 멤버들이 4명이 모두 작사, 작곡에 참여를 하면서 자신들의 색깔을 좀 많이 녹인 곡이고, 그리고 내용 가사는요, 그 상대를 좋아하는 이유가 셀 수 없이 많다는 뜻에 그래서 밀리언즈라고 지어서 약간 고백송 같은 느낌도 있습니다. 예. 남태호 씨는 위너가 누군지 모르죠? 네. 네. 저 남태호 씨 같은 분들을 위해서 위너가 어떤 그룹인지 설명 좀 해주시죠. 저는 위너가 아니라 루저입니다. 네. 위너는 2014년에 데뷔한 사실 처음에는 5인조였어요. 그런데 남태현 씨가 탈퇴를 하면서 지금은 4인조로 활동하고 있는 YG 엔터테인먼트 소속 보이그룹입니다. 남태현 씨는 연기자로 변신한 것 같은데? 아니에요. 밴드 활동을 하면서. 괜히 아는 척했네요. 미안해요. 남태우 씨하고 헷갈린 거 아닙니까? 네. 네. 밴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남태훈 씨도 최근에는 예능 프로그램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빌보드에서 이 음악을 주목했다는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네, 빌보드에서도 기사를 실으면서 이제 이 곡을 밀리언즈를 소개를 하면서 기분 좋은 느낌을 주는 댄스곡이다. 그리고 뮤직비디오에 또 많이 조명을 하면서 뮤직비디오도 굉장히 위너의 한 축제 같은 느낌이다 하면서 극찬을 했습니다. 위너가 그 서바이벌 프로그램에서 승리하면서 데뷔하게 됐죠. 네, 그래서 팀 이름도 위너고요. 또 YG 엔터테인먼트에서 연습생들이 다 같이 나와서 경합을 벌리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데뷔를 하게 된 그룹이에요. 예. 그리고 요즘에도 뭐 가끔 과거에 경험했던 그 장면들이 인터넷에 올라오곤 하긴 하던데 이번에는 직접 YG 연습생 도전자를 선발하는 평가단이 됐다. 네, 옛날 생각이 많이 나겠네요. 네, 1일 심사위원처럼 참여를 한 건데요. 사실 YG 엔터테인먼트에서 내년 데뷔를 목표로 지금 보이그룹을 또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YG 보석함이라는 예능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그 프로그램에서 이제 그 위너가 나와서 조언도 해주고 또 후배들을 또 응원도 해주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예. 계속 고정으로 가는 게 아니고 잠깐 나왔어요. 한 번 나온 거죠? 네. 예. 다른 아이돌보다 제가 위너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고 있죠. 많이 알고 계신데요. 네. 어허. 와이프가 팬이니까요. 가족의 힘이군요. 강제 시청이라는 거 아십니까? 그 프로그램까지 같이 보셨어요? 강제 시청을 하게 됐어요. 그걸 보면 강씨가 된다는 강제로 그냥. 네. 오늘 컨디션이 좀 안 좋으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이 말장난 개그 지금 세 번째 하고 있는데 세 번 다 안 터졌어요. 그래요? 3번이나 했습니까, 예. 제가? 이제는 그러면 흐름에 따른 개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배우 송강호 씨가 영화 마야강을 통해 돌아왔다. 송강호 씨 인터뷰했다고요? 아니요, 제가 직접 하지는 않았고, 네, 송강호 씨가 그 프로모션을 하면서 지금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얘기를 많이 했더라고요. 이번에 또 혼자서 이끌어가는, 뭐 매번 작품마다 그랬지만, 이번엔 특히나 더 한 사람의 일대기를 좀 보여주는 작품이어서 많이 힘들었다고 또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외로웠다고도 했다고 하는데 뭐가 외로웠을까요? 네, 일단은 영화 후반부에 가면서는 이제 혼자서 모든 걸 다 해야 되고 누가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혼자서 그 많은 그 이야기들 그리고 또 스텝들을 다 끌고 가는 게 조금 외롭고 힘들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예. 마야광이라는 영화는 실제 인물을 모티브로 이제 만든 영화인데 개봉이
좀 미뤄졌었던 것이죠. 네, 조금씩 미뤄졌는데 그래도 19일에 개봉을 해서 지금 현재 어제까지 박스오피스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송강호 씨의 힘이 제일 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가장 드는데. 큰 것 같아요. 예. 네. 남태호 씨는 마야광 봤습니까? 아직 못 봤습니다. 예, 할 얘기가 없군요. 못 침묵이 봤으니까. 흐르는군요. 네. 예. 송강호 씨 누구나 다 캐스팅하고 싶어 할 텐데 제작자 혹은 감독이라면 이번 영화에서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송강호 씨가 주도하는 거죠. 네, 저도 사실 아직 영화를 못 봤는데요. 예. 본 분들한테 여쭤보니까 송강호 씨로 시작해서 송강호 씨로 끝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좀 평가는 엇갈리는 것 같아요. 너무 재밌게 봤다는 사람도 있고. 네, 아무래도 송강호 씨가 택시 운전사 이후로 차기작이기 때문에 관객들의 기대치가 많이 높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실망하시는 분들도 또 평가가 좀 많이 엇갈리더라고요. 예. 네. 네. 같은 배우로서 남태호 씨는 송강호 씨 연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송강호 씨 연기야 뭐 자타가 공인하는 최고의 연기고 워낙 캐릭터에 잘 몰입하시는 분이니까 뛰어난데 이번 그 마야광 같은 경우도 송강호 씨 연기가 오히려 뛰어남으로 인해서 이게 마치 모노드라마 같은 또 장문의 대사를 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것이 오히려 좀 독이 된 부분이 있지 않느냐. 배우가 잘못했다기보다 이제 우민호 감독이 내부자들 이후에 굉장히 그 의욕이 좀 넘치면서 실제로 또 굉장히 긴 영화를 줄이다 보니까 개연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악재로 작용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못 봤다면서요? 그 정도는 제가 본 사람 여러 명을 인터뷰해 봤습니다. 그래서 진짜 어때? 다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안 봐도 본 것처럼 제가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다 이게 이제 160억 정도 제작비가 들었기 때문에 미니멈 400만 이상 스코어가 나와야 됩니다. 지금 박스오피스 1위긴 한데 과연 뒤에 입소문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붙어줄지 그게 관건이 되지 않을까 봅니다. 최근에 송강호 씨 아들이 영화 개봉을 앞두고 자신의 SNS에 엑소 팬들 댓글 테러 적당히 하라 이런 걸 올려서 논란이 됐다고 하는데 왜 이런 글을 올렸을까요? 네, 마야광과 동시에 개봉하는 스윙키즈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 영화의 주인공이 엑소 디오 도경수 씨가 출연을 했는데요. 그래서 엑소 팬들이 마야광에 대해서 네, 경쟁을 해야 하니까 안 좋다고 댓글 테러를 했다. 네, 네.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이렇게 글을 올렸는데 아마 이렇게 영향력이 있고 파장이 클지 몰랐던 것 같은데요. 그 뒤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아하. 시작했고 그러면서 자신이 좀 경솔했다고 사과하고 글은 내린 내리고. 상태고요. 네. 송강호 씨도 인터뷰에서 아들이 경솔하게 했다. 죄송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키지도 않은 짓을. 네. 근데 뭐 아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우선 그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이 영화에 나온다고 경쟁 그 사격 영화를 깎아내리는 것도 잘못됐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자기 아버지가 나온 영화라고 해서 또 맞대응하는 것도 좋아 보이지는 않네요. 네, 아직 영화가 개봉되지 않은 상태였는데 그렇게 해서 좀 또 본의 아니게 영화보다는 그게 더 화제가 돼가지고 네, 좀 예, 그 네. 영국의 아주 유명한 축구 감독이죠. 퍼커슨 경이 SNS는 인생의 낭비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네. 네. 남태호 씨 SNS 하시죠? 예, 그거는 이제 두 가지 설이 있어요. 그 감독님 얘기가 진짜 그렇다는 설과 있고 뒷말이 또 있다. 그래서 꼭히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도 있는데 SNS는 아시다시피 잘 사용하면 굉장히 좋은 도구가 될 수 있고 그런데 99번 잘 사용하다가도 한 번만 실수하면 그렇습니다. 모든 게 폭파돼 버리거든요. 네. 근데 여기 같은 경우 제가 송강호 씨나 엑소나 사실은 홍보가 필요 없는 쪽이에요. 두 쪽 다. 그래서 이 과열된 것은 굉장히 좀 좋지 않다. 예전에 뭐 꽃보다 남자나 뭐 이런 경우 영화 보면 그 굉장히 아이돌만 막 좋아해가지고 그쪽이 막 그 영화제에 막 상위권에 다 올라버린 시대가 있었어요. 예전에 큰 문제가 됐었는데 모양새가 좋지 않은 것 같고 송강호 씨 아들 송준평 씨인가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가 워낙 인기가 좋았다가 실제 마야광에 대한 부정적인 또는 영화가 좀 좋지 않다는 얘기들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좀 두려움 내지는 이것을 좀 어떻게든 막아보겠다는 의지가 이게 이제 충돌이 된 것 같고 엑소 팬들은 사실은 도경수 씨가 신과 함께 1편에서 원동현 일병으로 나오거든요. 그때 이제 아주 연기가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아이돌 치고 굉장히 잘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런 과다한 다른 영화를 공격하는 형태의 응원을 하실 필요가 없다. 충분히 도경수 씨가 잘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송강호 씨 아들이 축구 선수 네. 그 아들이 네. 축구 선수죠. 예, 네. 프로에서 지금 활약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뭐 사과를 했으니까 해프닝이죠 이 정도면. 예. B2가 또 터졌다고요?
네, 지난주에 이야기한 그룹 B2B의 민혁 씨 이야기인데요. 민혁 씨 아버지가 이제 수년 전에 지인에게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폭로되었습니다. 그런데 1억 원을 빌렸다는 이야기인데 처음에 그 후에 바로 5천만 원은 갚았는데 그 나머지 5천만 원을 갚지 않고 연락이 두절됐다 이렇게 좀 언론에 피해자가 호소를 하면서 도와달라고 이렇게 폭로를 한 사건인데요. 근데 계속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민혁 씨가 오늘 다 갚았다고 밝혔습니다. 갚았대요? 네. 그럼 폭로가 왜 나온 거예요? 다 갚았는데. 아니요, 다 오늘 갚았다고요. 사건이 네. 불거지고 네. 갚았다. 네. 아버지 돈을 대신 갚은 거네요? 네, 대신 갚았습니다. 법적으로 대신 갚을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뭐 논란이 되고 하니까는 나름 책임을 지는 입장에서 그렇게 갚은 네, 거예요. 이틀 만에 그래서 다 변제를 하면서 상황은 종료됐습니다. 예. 이게 아버지 일인데 자식이 갚아야 하나 이 문제는 뭐 앞으로도 계속 논란거리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또 여력이 된다면은 피해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또 억울할 수 있으니까 뭐 이렇게 또 깔끔하게 갚는 것도 대응 방법 중에 하나인 걸로 보이는데 김영희 개그우먼이죠. 네. 김영희 씨 어머님이 뭐 돈을 또 아버지가 돈을 빌려갔나요? 네, 부모가 예. 이제 돈을 빌렸다고 1996년에 일어난 일인데요. 6,600만 원을 빌려주고 아직 받지 못했다는 A 씨가 이제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면서 이제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됐는데 처음에 김영희 씨는 사실 무근이다. 고소를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그 뒤에 이제 계속해서 사실이 드러나면서 좀 더 논란이 커지게 된 건데요. 일단 지금 상태는 다 갚은 상태는 아니고요. 갚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김영희 씨의 어머니께서 주장했던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A 씨에게 변호사를 선임했다. 변호사와 이야기를 하라고 한 문자까지 공개가 되면서 좀 법정 공방으로 좀 이어질 가능성이 보이고 있습니다. 사건이 일어나고 사후 대처를 김명희 씨 쪽이 잘 못한 것 같네요. 네. 네. 국민 여론을 등에 업지 못함으로 해서 비난이 김영희 씨한테 많이 쏟아졌고 김영희 씨 모녀에게 그러면서 본인이 하고 있던 라디오나 또 TV 예능을 하차했더라고요. 네, 아이고. TV 프로그램에서는 나오지 않고 다만 이제 연극 무대가 있었는데 연극 무대는 본인에게 서야 되기 때문에 무대 전에 이제 죄송하다고 인사를 하고 대신에 공연은 재미있게 즐겨달라고 이야기를 한 다음에 이제 공연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사람이 돈을 빌릴 수는 있죠. 언제든지. 근데 그것을 빨리 못 갚아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비투가 보면 그 이후에 처신이나 태도의 문제에서 훨씬 일이 커졌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연예인처럼 꽤 알려진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이 빚보다 이후에 하차라든가 이런 등등을 통해서 경제적 손실이 훨씬 크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는 정말 객관적으로도 갚아야 하지만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기회비용으로 봐도 훨씬 더 이득인데 왜 처음에 처신을 이렇게 했을까 안타깝네요. 저는 돈을 빌려준 적은 있어도 어떻게 빚을 질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이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해가 좀 안 되네요. 예. 예. 돈을 빌린 적은 없습니다만은 삶 자체를 저한테 빌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설이 이제 이동영 씨 주변에서 들어 나오고는 있죠. 근데 제가 언젠가 크게 갚지 않겠습니까? 네.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제가 빚이 있다라면, 비투하지 마시고 바로 연락 주시면 제가 갚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계속 비투가 나오면 대부분의 이 비투 연예인들이 부모님하고 사이가 안 좋더라고요. 연락이 안 된 분들도 계시고. 네, 김영희 씨도 마찬가지로 아버지와는 20년 동안 연락을 하고 있지 않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렇게 되면은 아버지나 어머니한테 막 연락 안 해도 엄마한테 전화해서 혹시 그런 거 있냐 먼저 물어보는 연예인도 많을 것 같아요. 요즘에. 아마 그렇게 많을 것 같고요. 소속사에서도 확인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농담이 아니군요. 개그에서 나오는 거. 아버지 잘 계시죠? 이게 중요하네요. 아버지가 어디 계신지 어떤 재정 상태인지 확실히 알아야 돼요. 예. 남태우 씨 개그는 사실은 아무도 안 터지거든요. 아마 지금 청취자들도 지금 아버지 잘 계시지 아무도 안 터질 텐데 우리 제작진만 터져요. 저는 개그 목적으로 한 거 그래서 아닙니다. 계속 쓰고 있는 겁니다. 아니요, 이 내용은 정확한 어떤 시사 비평적 차원에서 한 거지 개그 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예. 저는 영화 배우입니다. 예.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죠. 예. 멤버 AOA 맞죠? AOA. 네, 멤버 AOA. 설현 씨가
최근 무대에서 공연 중에 쓰러지는, 쓰러졌다기보다는 이게 조금 구토하면서 네, 뭐 그런 모습? 헛구역질을 네. 계속하면서 무대 위에서 결국에 무대를 다 마치고는 이제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은 상황에 이르렀는데요. 그래서 이제 스텝의 도움을 얻어서 이제 무대 밖으로 빠져나가는 그 모든 상황이 팬이 찍은 영상을 통해서 공개가 됐고, 그 이후에 이제 소속사에서는 그 무대 중에 사용된 화약 때문에 조금 속이 좋지 않아서 헛구역질을 했다 이렇게 바로 밝혔는데, 사실 화약이 사용되지 않았다고 해요. 뭡니까 그러면? 네, 인체에 무해한 불꽃이었고, 사실 설현 씨가 그날 감기 몸살로 인해서 몸이 굉장히 안 좋은 상태였는데, 소속사의 입장이 다시 한번 또 팬들의 또 공분을 사게 된, 네, 그런 상황이었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정말 다른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인터넷에 논란이 되더라고요. 네, 여러 가지 그 소속사에서 그냥 몸이 좀 안 좋았다고 바로 이야기를 했으면 됐을 텐데 괜히 화약 이야기를 해가지고, 네. 이것도 이제 사후 대처를 잘못해서 일을 더 키워버린 네, 사례가 맞습니다. 되겠네요. 그러니까 생각하지 않아야 될 내용으로 막 상상하고 억측하고 이런 게 벌어진 거죠. 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 안 하겠어요? 대부분. 예. 이런 일에 좀 대처한 매뉴얼은 없나요, 소속사에서? 좀 안타깝네요. 네, 아마 급하게 이제 팬들을 위해서 올린 그 홈페이지였어요. 언론에 대한 공식 보도자료가 아니었고, 팬들이 계속 문의를 하자 이제 팬카페 또 SNS에 올린 글이었는데, 새벽에 올라왔는데, 네. 예. 근데 뭐, 어쨌든, 몸이 안 좋으니까는 이런 일이 벌어졌겠죠. 그렇죠. 네. 근데 몸이 안 좋은 이유 중에 제일 큰 것은 이 과도한 스케줄 아니겠어요? 잠도 제대로 못 잔다고 네, 하는데. 그렇죠. 또 연말에는 스케줄이 과도하게 몰리다 행사 보니까. 많고. 네. 또 특히 여성 아이돌들은 다이어트 때문에 제대로 먹지도 못한다고 하니까. 그렇죠. 네. 뭐 제대로 못 먹고 잠 못 자고 일 많고 하면 뭐 어떤 사람이 몸이 버틸 수 있겠어요. 그렇죠. 쓰러지는 게 공식이죠. 그건 뭐 극히 당연한 거고. 이게 이제 영화계나 이런 쪽도 예전에 제작비 문제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서 무리한 촬영 많이 했거든요. 20시간, 30시간 이렇게. 지금 그래서 그게 훨씬 더 경제성이 나쁘다는 걸 알게 되어서 표준 제작 관행 이런 게 도입되면서 영화나 이런 경우도 가급적이면 근로기준법에 맞게 8시간 정도로 촬영하거든요. 그래야 또 계속 할 수가 있고 여기도 빨리 그런 게 도입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인기 있다고 계속 하다가는 정말 오래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연예 기획사도 그렇고 뭐 아이돌을 여러 팀을 데뷔시키는데 한 팀만 성공하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성공한 아이돌들을 속된 말로 막 돌리는 수밖에 없는. 네, 그때 이제 스케줄이 들어오면 지금 빨리 많이 소화를 해서 팀을 많이 알려야 된다 이런 생각 때문에 스케줄이 좀 과도한 측면이 좀 있긴 있어요. 그리고 또 걸그룹 같은 경우에는 의상 같은 경우가 지금 한겨울인데도 짧은 뭐 스커트라든지 또 배꼽티 같은 걸 입고 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이 또 팬들이 되게 안타까워하는 부분입니다. 예. 요건 뭐 실제로 이 작가님도 겪고 있지 않습니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남는 게 굉장히 시간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보면은 뭐 팟캐스트다 라디오다 여러 프로그램에서 하루의 스케줄을 다 소화하다 보면 제가 보기에도 건강이 위험할 정도로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내일부터 휴가 가지 않습니까? 내일부터 쉬십니까? 네. 그럼 다음 주에 우리는 이 작가님하고 김 기자 저하고는 이렇게 안 만나도 됩니까? 네, 안 만나도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정확하게는 화요일부터 휴가고요. 예. 어쨌든 저도 이제 소위 말하는 물 들어올 때 도전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내년에는 유튜브에도 진출하려고. 그렇지만 건강을 이제 신경을 쓰셔야 팬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으니까. 네, 노를 좀 젓다가 노를 한번 닦고 물을 한번 더 져야 됩니다. 그 닦는 시간, 그게 필요한 거죠. 예. 한 주만 쉬시면 됩니다. 이것도 개그는 아니죠. 네. 요거는 이제 굉장히 좋은 덕담이죠. 네, 하나만 더 해보죠. 샤이니 종현 씨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일주기가 됐네요. 네, 12월 18일, 지난해 12월 18일 좀 안 좋은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그래서 SM 엔터테인먼트 공식 SNS에 추모 영상도 올리고 또 추모하는 예술제도 개최가 되면서 또 많은 SM 소속 가수뿐만 아니라 많은 가수들이 이제 종현 씨를 그리워하는 또 이야기 글을 남기고 아이유 씨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 콘서트를 하면서 종현 씨를 기억하면서 노래까지 부르고 이렇게 좀 추모 열기가 이어졌습니다. 그래요. 샤이니 팬들도 상당히 많잖아요. 네, 그렇죠. 요즘 샤이니 멤버들은 어떤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우선 키씨 같은 경우에는 솔로 음반을 냈어요. 그래서 솔로 음반 활동을 열심히 하고 또 예능 프로그램에서 많이 출연하면서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 텐데요. 그리고 또 온유 씨 같은 경우에는 지난 10일에 입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태민 씨도 일본에서 솔로 활동을 하고 있고 샤이니 민호 씨 같은 경우에는 영화 촬영 중이고요. 예. 샤이니 멤버들은 모두 자신의 또 영역을 구축을 하면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까 여자 아이돌 그룹의 과도한 스케줄에 관해서 얘기했는데, 샤이니도 사실은 성공한 그룹입니다만은, 성공이 다가 아닌다는 걸 또, 어떻게 보면 이 사건을 보여줬는데, 역시 또, 우울증이 문제인 것 같죠. 아하. 네, 종현 씨 같은 경우에는 그랬고요. 그래서 이번에 위너 인터뷰할 때도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김진우 씨가 내년 목표를 물었더니 다른 멤버들은 이제 뭐 콘서트다 뭐 여러 가지 목표를 이야기했는데 김진우 씨는 더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많은 가수들이 또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남태준 굉장히 인생이 긍정적이잖아요. 저도 많이 우울하죠. 아, 그렇습니까? 예. 어떤 인기에 대한 조급증, 빨리 인기를 얻어야 된다는 강박감, 뭐 이런 것들 갖고 있죠. 예. 안 믿으시는군요. 지금 예. 아닌가요? 미운 53세 아닙니까? 그렇게 믿지는 또 않습니다. 예. 지금 인기 얻어서 뭐 하시려고요? 100세 시대인데 향후 50년에 송혜 선생님 정도로 꾸준히 활동해야죠. 예. 그래요. 저도 그런 면에서는 우울함을 갖고 있는데 대부분은 제가 전혀 우울하지 않을 거라는 그런 우려를 하시더군요. 예. 배우 이성재 씨가 올해 49살이라고 하는데. 네, 나이가 그 딸의 결혼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성재 씨의 나이까지 좀 화제가 됐는데요. 첫째 딸이 결혼을 하면서 이성재 씨가 49에 사위를 봤다는 소식이 좀 많이 전해지면서 또 많은 분들이 축하와 함께 놀라움을 또 안겼습니다. 네. 근데 시은도 안 된 나이에 사위 얻는 사람도 꽤 있는데. 네, 꽤 있죠. 꽤 있어요. 손자, 손자 보는 사람도 많고. 근데 네. 아무래도 그 연예인들은 결혼도 늦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수자 손녀 볼 때도 상당히 늦는데. 그렇죠. 이성재 씨 굉장히 빠른 나이 아니냐면 그럼 딸이 몇 살에 결혼하게 된 겁니까? 22살에 지금 결혼을 했고요. 빠르군요. 그리고 또 이성재 씨가 기러기 아빠 생활을 하면서 그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면서 또 딸에 대한 애정을 굉장히 각별하게 드러냈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이 겹쳐지면서 이제 좀 더 주목을 받은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면은 외국에서 피앙세를 만났나요? 이 따님은?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22살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하면서 또 속도 위반 아니냐는 또 일각의 목소리가 나와서 이 부분 관련해서 이성재 씨의 소속사 측에서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 아니겠죠. 소속사에서 아니라고 했으니까. 네. 그런데 문제는 속도 위반 아니라고 소속사에서 많이 밝혔던 연예인들이 나중에 보니까 속도 위반 경우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런 거짓말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아무래도 급하게 한 거 저도 잘 모르겠는데. 아니 예전처럼 그런 것도 아니고 요즘은 선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축하해 주세요 하면 되지. 네. 굳이 이거를 거짓말하고 나중에 시간 지나면 다 밝혀질 텐데. 네, 아무래도 그 당시에 광고 계약이나 예. 여러 가지 방송 출연 관련해서 이런 것들 때문에 계약 측면에서 좀 그런 점이 많은 것 같아요. 네. 문희준 씨가 그랬었죠? 네, 많아요. 많았죠? 네. 네. 물론 이성재 씨 따님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는 지금 아니라고 했으니까. 네. 그래요. 거의 조선 느낌이네요. 40대 사이를 봤다. 야, 참 네. 부럽네요. 2018 KPMA 어워드 워너원 엑소 인기상 공동수상 논란이 있습니까? 네, 사실 그 상은 또 한 팀이 받기 마련인데 이제 어제 있었던 이 시상식에서 워너원과 엑소 같이 상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 시절 주최 측에서는 이제 근소한 차이다 보니까 모두가 즐기는 축제의 자리인 만큼 상을 두 팀에게 주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 투표가 유료 투표였고 또 팬들 간의 어떤 그런 경쟁이 굉장히 치열했는데 두 팀이 공동 수상을 하게 되면서 이제 팬들이 지금 굉장히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워너원이 2만 표 정도를 더 얻었는데. 네. 그런데 공동수상했으니까. 그렇죠. 엑소까지 받으면서. 네. 이게 예전에 대한민국 영화제라든가 영화제라든가 아니면은 각 방송사에서 연말에 하는 시상식 있잖아요. 예. 그거 나눠 먹기. 예.
거의 다 공동수상 남발. 그렇지. 예. 예. 그게 스스로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그렇죠. 결정적인 역할입니다. 예를 들어 이제 이 절대적인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팬투표든 하나의 어떤 기준이 있으면 철저하게 그 기준과 원칙에 맞춰 나가는 게 중요한데 오히려 상 받을 사람에게 맞춰서 없는 상도 만들어내는 또는 공동수상해버리는 이러다 보니까 몰락하게 된 거죠. 아, 권위가 없다. 그냥 다음 출연을 위해서 이 사람에게 상을 줘야 되는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얼마 전에 마마 시상식도 있었죠. 네. 외국에서 했지 않았습니까? 네, 한국에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일본, 홍콩으로 이어졌죠. 근데 대부분 한국 걸그룹이나 한국 아이돌 팀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굳이 왜 외국에서 하는지 좀 의아했어요. 아, 그게 원래는 아시아 어워즈라고 이제 그 홍콩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가 좀 접점이 되는 그런 상징적인 나라라고 해서 이제 그 엠넷이라는 채널에서 홍콩 또 혹은 일본에서 열면서 아시아 음악을 대표하는 K-팝을 많이 알리자는 취지에서 해외에서 했는데요. 계속해서 10년째 해외에서 그 개최를 하고 있어요. 해외에서 하고 있는데 한국 가수들이 그냥 싹쓸이 하는군요. 네, 그렇죠. 뭐 한국 시상식이나 다름이 없는 그러니까. 거죠. 네. 아, 제가 잘 몰랐어요. 왜 다 한국 사람이 받는 것 같은데 왜 외국에서 하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대신 이제 K-팝이 워낙 위상이 높아지면서 해외 팬들이 많다 보니까 해외에서 열면 좀 더 K-팝을 많이 알리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아니 해서. 그냥 한국에서 계속 잠실 주경기장 같은 사람 많이 모인 데서 열어서 관광객들 많이 오게 하면 좋지 않을까. 네, 그래서 올해는 한국에서도 했습니다. 동대문에서. 네. 우리 관광 산업에도 일조하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뭐 아무리 그래도 교류 차원에서 또 나가서 하게 되면 뭐 상대적으로 혐한류나 이런 게 생길 수도 있으니까 가서 교류하는 느낌 우리가 직접 와서 아시아 우리 여러 국가들 분들과 한국의 아이돌들이 함께한다 이런 느낌을 주는 건 또 나쁘지 않을 수도 있다 생각이 들고 여기도 상이 많은데 보니까 뭐 좀 갑자기 만들어낸 상 느낌들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누구 주기 위해서 만든 느낌도 좀 느끼기도 하고 그런 느낌도 있네요. 예. 팟빵 앱으로 지대 난민기훈 님이 유료 투표가 뭡니까 진짜. 어떤 가수가 가장 부유한 팬들을 보유하고 있나 가르는 겁니까? 이렇게. 좋은 비판이네요. 날카로운 지적이에요. 남태호 씨 팬들은 부유한 팬이 많습니까? 가난한 팬이 많습니까? 글쎄, 제 팟캐스트는 다 유료 팟캐스트라서 제가 듣는 건. 그런데 이렇게 지금 진남민규가 지적한 것처럼 이건 좀 이해가 좀 안 되네요. 네, 그래서 그러네요. 이게 가수들의 어떤 음반이나 노래를 평가한다기보다는 팬덤의 어떤 성실함이나 활발하게 어떻게 우리가 우리 팬덤이 크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경쟁 구도로 가기 때문에. 그럼 돈 없으면 투표도 못 하나요? 네, 굉장히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좀 바뀌어야겠네 이 부분에. 네, 그래서 공중파 같은 경우에는 시상을 없애고 이제 축제처럼 이제 공연만 보여주는데. 예, 알겠습니다. 네, 이런 투표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오늘 두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다음 주는 아마 제가 없을 겁니다. 네, 그러네요. 재밌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